저희 출발 증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분들을 모시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담배와 유통 분야 이관왕을 차지하신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히나 이관왕이 되셨는데 사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는 계속해서 선정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소감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도 생애 최초로 이관왕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네. 매우 좀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상패를 보면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쪽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음식료라고 한다면은 지난해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워낙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이 잘 되면서 삼양식품의 주가는 상당히 좋았는데 물론 요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른 음식료주들은 좀 등락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총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음식료 업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직까지 상반기는 음식료 업체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 급등이 있었고요. 특히 소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곡물들이 상승을 했고 이후에 조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 레벨이 2010년, 11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아무래도 부담이 있던 시기였고요. 가격 인상 효과는 나왔지만 원가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을 들어보시면은 원가 쪽에서 개선된다라는 코멘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 이어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라면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이 미국, 중국 등 이제 해외 쪽에서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라면이 그 몫을 탄탄히 해줬는데요. 올해는 이제 라면이 아닌 그 제2의 라면들, 제2의 K푸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제 카테고리 확대 그리고 해외 국가들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올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이 원재료와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네. K푸드의 인기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이자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료 내에서 종목별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번 연간 전망을 쓰면서 주목한 포인트도 결국 해외 비중이었습니다. 해외 비중이 음식료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설명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외 비중과 12개월 포워드 PER을 비교해 보면은 그 선형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료에서 해외 비중이 50% 이상 되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리온, 그다음에 제일제당, 농심 이런 기업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부진했던 이제 기저효과까지 누리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업별로 본다라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베트남 쪽의 수요도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성장이 조금 더뎌지면서 또 계절적인 이제 춘절 같은 영향들이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실적이 좀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오리온은 올해 설날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연초에 있기 때문에 앞뒤로 춘절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중국 쪽의 성장성이 회복이 될 거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쪽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과 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22년 4분기부터 쿠팡 쪽으로 납품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공식품 수량이 안 좋았는데 이런 베이스 효과가 워낙 상반기 낮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기저효과 누리면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회사의 레고캠바이오 인수와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공시가 나온 뒤에는 조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측면은 오리온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제가산업이라는 이 탄탄한 사업에서 이 확보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주환원, 그러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이슈였기 때문에 네. 좀 실망스러운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하면서 그렇죠. 밸류 매력이 생겼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PER 기준으로 8.5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밸류 매력이 보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이외에도 또 담배 쪽도 보고 계십니다. KCNG도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약간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그런지 관심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수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던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KTNG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강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주환원 측면에서 매년 배당 증가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는 이제 해외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일반 담배 그리고 전자담배 모두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역시도 해외 쪽으로의 추가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국내 쪽은 아직 좀 정책이라서 네. 예상은 어렵지만 담배 세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총선 이후에 또 하반기부터 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세금 인상 모멘텀까지 기대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통주도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며칠 전에는 시세를 분출을 하기도 했는데 유통주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주들 특히 대형 오프라인 유통주들이 PBR이 0.3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네. 이하로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봤을 때 뭐 신세계가 한 4, 5% 정도 그리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6% 정도의 자사주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신세계그룹은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좀 3개년 계획이 좀 발표가 됐는데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 주주 환원에 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쪽은 올해 2월 이후에 주주 환원 관련돼서 좀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투자분들이 백화점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백화점 자체 업황을 본다라면 22년도부터 보복 소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나서 23년도에도 추가 성장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업황 자체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백화점,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 PBR과 주주 환원 강화 측면에서는 이제 현대백화점 쪽을 좋게 보고 있고 네. 유통주에서 이제 저 PBR은 아니지만 이 편의점 종목들은 이 양극화 소비에 맞물리면서 근린형 소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채널이기 때문에 지난해 부진했던 트래픽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편의점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형 마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또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대형마트 의무협 규제 완화는 일단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구별로 이제 이 결정을 통해서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의무협 규제가 해제가 된다라면 이 이마트, 대형마트 쪽에서 보는 기존점 성장률 3%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이익 증가를 위해서 목표로 하는 기존점 성장률이 한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정도의 성장이 안 나오면서 감히 기조를 이어갔다면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고정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점 성장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좀 유지 또는 소폭 증가를 이어갈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효과들은 또 추가적으로는 이 이마트 같은 경우 온라인 점포를 PP센터라고 해서 이쪽에서 온라인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의무 휴업 기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 플러스 요인도 있고요. 마트는 아니지만 이 GS 리테일 같은 이 편의점 업체도 슈퍼마켓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대형 SSM 쪽의 규제도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유통기업들의 IPO도 예고가 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마켓컬리라든지 뭐 오아시스라든지 뭐 더본코리아라든지. 그런데 예전에는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싶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경쟁 업체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쿠팡의 성공 모델은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그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선제로 이루어졌고요. 네. 그 이후에 또 IPO를 성공하면서 캐시플로우를 확보했던 이런 사례인데 그 이후에 사실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들은 이런 수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IPO가 미뤄졌고 네. 투자 시장이 얼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자생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업체들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는 시장에서 평가는 단순히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이전 대비해서 반응이 뜨겁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상반기 음식료, 담배, 유통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다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KT엔진은 지난해 담배 원가 부담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좀 해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원가 해소와 해외 성장 더불어서 하반기에 세금 인상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이슈로 좀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PER 8.5배면 음식료 평균 대비 할인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오캠을 인수했다고 제거업을 아예 접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제거 본업에 집중하는 모습일 거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보자는 생각이고요. 유통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의점
편의점이 22년도에 고성장으로 인해서 2000년도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담배 세금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이기도 하고요. 트래픽 개선과 양가 소비에 주목받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 쪽의 BJF 리테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음식료, 담배 유통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관왕을 차지하신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